요 질문 우리 국채 갖고 있는 분들 많이 관심 있으실 텐데, 지금 관세 때문에 경제에 굉장히 충격을 줄 것 같아서 금리가 그 우려감 때문에 떨어지는데, 그럼 이런 거죠. 자,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죠? 여기서 그럼 계속 쭉 떨어질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주식을 저점 매수를 하면 누군가 썸바디가 큰 손들이 쫙 사줘야 쫙 올라갈 건데, 문제는 헤지펀드들이 연초에 깨졌어요. 그래서 헤지펀드가 저점 매수 해줄 수가 없는 환경이고, 기관 투자가들은 기본적으로 매크로 그림을 보잖아요. 기관들이 매크로에 대한 우려를 꽤 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골드만삭스를 읽었거든요. 골드만삭스가 좀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서 최근 금융시장이 몹시 혼란스럽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금융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의 최근에 질문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하게 신념이 있는 거죠.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썸네일 제목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단순하게 협상 카드로만 해석하기에는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어떤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많이 보시지 않아요? 저 정도로 하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세게 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트럼프 관세 못 막는다가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관세나 재정정책의 직진 본능을 막을 수 있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을 때는 트럼프가 관세에 밀어붙이는 걸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포인트는 크게 하락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베어 마켓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식 얘기할 때, 주식은 크게 하락할 때 세 가지로 하락합니다. 고점에서 10%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영어로 풀백, 한국말로 하면 일시조정입니다. 두 번째 하락하는 패턴은 뭐냐면은 10% 이상 하락했는데 20%까지는 아니에요. 10 내지 한 20%까지 하락한 걸 영어로 correction,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락은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게 되면은 bear market, 약세장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자꾸 영어로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로 풀백, 일시조정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V자 반등합니다. 조정장 어떻게 되냐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아요? 일정한 기간 박스권 움직이다가 천천히 회복하는 게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약세장이 진입한다, 베어마켓 진입한다면은 20% 이상 하락했잖아요, 고점 대비. 그러면 이거는 1년 내지 1년 반 동안 계속 흘러내립니다. 트럼프가 직진 본능을 멈추게 하는 거는 미국의 약세장 진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논거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세장이 진입되면 적어도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계속 주식이 약세로 밀리는데, 트럼프는 무서워하는 생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권자인데 평상시 유권자는 별 관심 없고, 언제 관심 있어? 투표할 때. 그럼 언제 투표 있어요? 내년 하반기에 중간선거 있어요. 즉 트럼프를 멈추게 하는 거는 혹시나 중간선거에 공화당이 다 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년 하반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세장 진입이 된다고 하면은 좀 멈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틀릴 수 있지만은 웬만하면 트럼프 못 막는다. 근데 주식이 약세장까지 가면은 트럼프가 멈출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내년에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트럼프가 생각보다 더 세게 관세를 밀어붙이는 거는 국채를 잔뜩 사게 만든다?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생각보다 더 세게 이렇게 관세를 때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본질적 얘기를 해보죠. 왜 트럼프가 관세를 높일까라고 하면은, 미국 재정 적자 난 거를 그동안에 국채를 발행해서 메이크업을 했잖아요. 내가 써야 될 게 100원인데 수입이 지금 80원밖에 없으니까 20원이 적자가 나서 국채를 발행을 해서 부채를 일으킨 건데, 100이 필요한데 80밖에 없잖아요, 재원이. 20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국채 발행하지 않고 관세를 때려서 그 20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주목합니다. 그만큼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적자를 줄이고 싶은데 줄일 방법이 맞득잖아요. 가장 확실한 거는 관세 딱 때려서 외국 애들한테 이만큼 20%를 레베뉴를 창출하면 메이크업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정답이 맞을 겁니다. 그만큼 재정적자 메이크업을 하는 거를 관세를 통해서 하는 게 1차적 목적일 겁니다. 물론 그분이 엄청 해서 이렇게 국채 잔뜩 안겨야겠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그만큼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하는 니즈가 크고 근데 미국 내에서 그 재정 적자를 줄일 방법이 마뜩치 않아요. 지금 앞으로 세금 감면도 해야 되는데 너무 줄이면 경제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외국 애들한테 잔뜩 받아서 메이크업을 하면은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정 적자 줄이는 방법이 녹록지 않은데 재정 적자는 줄이고 싶고 그러면 단 데서 벌어와야 되는데 관세를 통해서 메이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더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질문 우리 국채 갖고 있는 분들 많이 관심 있으실 텐데 지금 관세 때문에 경제에 굉장히 충격을 줄 것 같아서 금리가 그 우려감 때문에 떨어지는데 그럼 이런 거죠. 자,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죠? 여기서 그럼 계속 쭉 떨어질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높게 나올 거고요. 여기에다가 앞으로 우리가 2타 뭐 공부해야죠? 재정정책. 재정정책인데 그동안에 정부 지출 축소만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2분기에 뭐가 온다? 텍스 컷. 감세가 오죠. 감세는 이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약간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충돌하겠죠? 경제가 나빠지는 요인과 물가를 자극하는 요 두 가지 요인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요 물가 자극하는 요인 여러분 좀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가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크로에 되게 정통하셔야 되는데 어쨌건 간에 제 견해는 이대로 바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당분간은 또 우리가 물가 고민을 좀 하면서 고민하셔야 된다. 이 정도 정리할게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아마 제 코칭을 들어주셨던 분들은 돈 좀 최근에 버셨을 거고 최근이 되게 편안하실 겁니다. 아마 주식하셨던 분은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책에 몹시 불안하실 텐데 아마 제가 주로 권해드렸던 자산을 하신 분들은 되게 편안하시고 좀 좋은 분위기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4.5 근처면 미국 국채 사세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비싸고 금리 높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내려갈 여지가 있으니까 예너화를 투자하세요 했어요. 아니야 다를까 딱 바로 되죠. 지금 흔들리니까 예너화가 바로 강세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즉 예너화는 표현이 그렇지만 플럭추에이션 치는데 큰 그림에서 예너 자산은 지금 우리가 투자 세계에 있는 분 입장에서는 디폴트입니다. 디폴트로 일정 부분 가져가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 주식을 하고 계신다. 더더욱 더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미국 국채나 우리 국채나 예너 같은 경우에 갖고 있는 분과 주식 갖고 있는 분 제가 표현이 그런데 폭풍들이 막 왔잖아요. 폭풍들이 오는데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폭풍이 이제 끝나지 않을 거잖아요. 관세 정책은 이제 스텝 1입니다. 앞으로 관세 스텝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재정정책을 얹을 거거든요. 이제 폭풍이 시작됐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부여잡고 계속 가야 될까? 예를 들면 저점 매수를 해야 될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하시되 리스크 관리 쪽에서 많이 주력하시고요. 오히려 이 폭풍이 여러분 재산에 순풍이 되는 자산을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국채와 예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주식 갖고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 더 밸런스 입장에서 갖고 가셔야 되고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꿀렁꿀렁 되지만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의 방향이 쭉 이대로 가면은 제가 연초부터 추천드렸던 자산들 중장기적으로 되게 좋을 자산입니다. 일단은 이제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답변이 몹시 좀 불편하실 텐데 지난 몇 년 동안 보면 미국이 주구장창 올랐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사면은 다 먹었어요. 이제는 그 전략이 작동이 안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요번에 상호 관세가 맥스로 때린 거기 때문에 충격이 좀 갔죠. 당연히 일정 부분 리바운드 할 건데 근데 이게 V자 리바운드에서 계속 올라간다 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이 지금은 그런 저점 매수, 고점 매수 전략이 쉽지 않을 겁니다. 즉 뭐냐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이런 데가 원더풀한 기업이죠. 근데 지금은 개별 기업의 원더풀한 걸 봐야 될 게 아니라 큰 그림, 매크로를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매크로를 주목하십시오. 근데 구름이 이제 왔잖아요. 이제 구름 끝날까요? 바로 햇살 뜰까요? 매크로가?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매크로의 햇살이 지금 바로 뜰 거라 생각하시면은 최근 흔들리는 게 저점 매수하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매크로의 구름이 당분간 계속 갈 것 같다면은 여러분 서두르시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 매크로의 구름과 폭풍과 오였을 때 표현이 그런데 잘 자란 애들을 투자를 해보십시오.
일단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또는 뭐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혹시나 미국이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상식적 얘기지만은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겁니다.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잖아요. 찍으면 됩니다. 미국 국채를 파산을 걱정한다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 아무것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드릴 말씀 많지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미국 국채가 제일 안전합니다. 파산 리스크, 디폴트 리스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질문 것처럼 관세 이슈 때문에 크게 흔들렸는데 주식시장을 여기서 저점 매수를 할 건가 말 건가인데 일정 부분 리바운드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추세적 리바운드는 어려울 거라는 게 주식을 저점 매수를 하면 누군가 썸바디가 큰 손들이 쫙 사줘야 쫙 올라갈 건데 문제는 헤지펀드들이 연초에 깨졌어요. 그래서 헤지펀드가 저점 매수 해줄 수가 없는 환경이고 두 번째로 지금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 개인들이에요. 기관 투자가들은 기본적으로 매크로 그림을 보잖아요. 기관들이 매크로에 대한 우려를 꽤 크게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골드만삭스를 읽었거든요. 골드만삭스가 좀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골드만삭스는 투자은행 중에서 가장 브라이트하게 봅니다. 항상. 근데 연초 이후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미국의 EPS, 기업들 순이익 증가율이 평균 12% 정도 전망을 할 걸로 그건 지금 컨센서스거든요. 근데 오늘 골드만삭스가 EPS 증가를 플러스 3% 줄였어요. 즉 금년에 미국 기업들 순이익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들이 그린 게 뭐냐면은 만약에 1월 달에 밸류에이션 22배거든요. 22배가 되면 5,500 S&P 500이.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밸류에이션 평균이 PER 18배입니다. 이렇게 되면 4,000대입니다. 기본적으로 드디어 투자은행들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기업들의 상당 부분 부정적 영향을 줄 거라고 보면서 주가 전망이나 이걸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합니다. 이 자료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EPS 곱하기 PER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1월달 PER 22배, 그리고 5년 평균 PER 20배인가요? 그리고 10년 평균 PER이 18배, 30년 평균 PER이 16배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요. EPS 곱하기 PER 하시면은 딱 목표 주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참조하십시오. 되게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최근에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실 걸 얘기를 해드렸는데 원론적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은 매크로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을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현재 국면이 되게 불편하실 건데 채권, 특히 국채는 이런 상황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되게 편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제가 나빠질수록 국채는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국채를 통해서 이런 변곡점이 오히려 여러분의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되는 걸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